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뉴저지 정치 1번지 저지 시리에서 윤여태 의원은 압도적인 1위로 당선됐으며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글로리아 오, 포트리에서는 폴 윤이 시의원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한인 주 하원 의원 탄생이 기대됐던 죄니정은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지시티 윤여태, 잉그루드 클립스 글로리아 오, 포트리 폴윤, 해링턴 팍 준정. 어제 치러진 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한인들입니다. 뉴저지 정치 1번지 저지시티에서 재선에 도전한 윤 의원은 60%의 득표율로 압도적 표차의 1위로 당선됐습니다. 포트리 폴윤 후보도 시의원 도전 2번 만에 승리했으며 해링턴 팍에서 무소속으로 도전한 준정 후보도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오라들에서 출마한 미리암 유 후보는 패배했습니다. 교육위원 선거도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팰리세이즈 팍의 경우 스테파니 장, 우윤구, 제프리 우가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희들을 찍어주시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정말 살기 좋은 타운, 한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타운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포트리 엘리사 조, 잉그루드 클립스 캐서린 강, 유진 장, 필립 최, 클로스터 권성희, 크레스킬 존 박, 리버데일 데이빗 문 후보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39선거구에서 한인 최초 주 하원의원에 도전했던 제니 정 후보는 2,000원 표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시고 저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first step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게 그냥 the beginning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제 선거에서 뉴저지는 4명의 한인 시의원과 10명의 교육위원을 배출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장은 빌 드블라지오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필 머피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필 머피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최저임금 인상,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등을 약속한 바 있어 뉴저지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66.5%의 득표율로 27.8% 득표에 그친 공화당 말리오 타케스 후보를 큰 차이로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당선 직후 지난 4년 동안 자랑스러워할 일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55.5%를 득표한 민주당 필 머피가 승리했습니다. 뉴저지는 8년 만에 민주당 주지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필 머피 당선자는 골드만삭스 시니어 디렉터를 역임한 금융계 거물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 주 독일 대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머피 당선자는 최저임금을 $15로 인상,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앞으로 뉴저지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 시의원 선거는 19선거구에서 폴 벨론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으며 20선거구 피터구는 경쟁 후보 없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메린다 캐치 퀸즈 보로장도 72.6%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공화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택 소유주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7일 뉴욕타임즈가 공화당 하원의 세제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당장 내년부터 중산층 수백만 명의 세금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산층 가구 기준을 3인 가정 연소득 5만에서 16만 달러로 보았을 때 중산층 3분의 1이 평균 $2,000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2026년에는 중산층 45%가 현재보다 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나머지 중산층 납세자의 68%는 내년
1,300달러의 세금이 덜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항목별 세액 공제 혜택이 대부분 폐지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가장 타격이 큰 중산층 납세자는 의료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이들로 이들의 대부분이 앞으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와 로컬 지방세, 재산세에 대한 공제 혜택도 폐지되면 중산층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세제 개혁안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9일 연방 상원 공화당도 세제 개혁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상원안은 기업세를 20%로 낮추는 대신 시행을 1년 유보했고 과세 구간은 현재의 7단계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란 안팎으로 단속을 강화해 공항과 국경 강화로는 유입 이민자를 막고 이미 들어온 이민자는 가차없이 내보내는 정책인데요. 판사 재량으로 사실상 추방을 유예해주는 정책도 전격 중단됩니다. 7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판사 재량 추방 유예 정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판사 재량 추방 유예 정책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적용됐던 것으로 경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의 추방 심리를 판사의 재량으로 무기한 연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판사 재량에 의해 추방 유예를 받았던 이민자들은 추방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이민법원에 적체된 케이스가 그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며 판사 재량이라는 이름하에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이민법원에 적체된 케이스는 현재 63만 건에 달하고 대기 기간도 평균 2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증가하는 적체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 은퇴 판사들을 재판에 투입하는 이른바 노 닥 코트룸 정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속 추방은 불체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도 법무부의 이 같은 정책이 이민 판사들의 재판에 대한 독립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법원 절차 없이도 2년 미만 거주 불체자는 즉각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도시들에 대한 연방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연방 의원들이 대테러 관련 예산 400만 달러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뉴저지에 지원하는 대테러 관련 예산 400만 달러가 지급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민주당 소속 뉴저지주 연방의원들은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예산의 지연 사태가 이른바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뉴저지 내 일부 지방자치정부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산은 테러 및 범죄 예방 을 위한 훈련과 장비 구입 등을 위한 것으로 지역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은 시카고 시정부와의 소송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카고 시정부는 지난 8월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도시 선언 지자체에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길 거부하는 도시들 때문에 주와 지역 단위의 범죄 예방 예산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본선거에서 뉴저지 주지사에 당선된 필 머키는 주 전체를 불체자 보호 지역으로 선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대처 능력을 보면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요. 해외여행이나 재외 국민들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자국민 보호에 여전히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긴급 연락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일 한국일보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로부터 입수한 전세계 재외공간 긴급 연락처 운영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부의 해외 여행 안전 앱에 등록된 172개 재외공간 가운데 60곳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불통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10개 재외공간 중에서는
뉴욕주는 뉴욕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앱에 등록된 긴급 연락처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9월 17일 조사에서 긴급 연락처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응답하지 못했으며 콜백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여행 안전앱에 등록된 긴급 연락처는 24시간 작동되며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해외 여행객들의 사건 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각 공관들의 긴급 연락망 앱부터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9월 21일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긴급 연락처로 걸려온 전화에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과 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 등 미국 내 대부분 공관들은 1, 2차 조사 모두 전화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겨울철 난방비도 걱정입니다. 뉴욕주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7일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는 겨울철을 앞두고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으로 올해 총 3억 2,7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난방비를 보조해주는 HEAP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올해는 가구당 연 726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해보다 100달러가 올랐습니다. HEAP 프로그램은 월소득이 1인 2,318달러 이하, 2인 3,031달러 이하, 3인 3,744달러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증명으로 전기, 가스비를 내야 하고 렌트비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에 편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지난 4주간의 소득 명세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퇴연금이나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증명, 그리고 은행 계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다운로드 받거나 소셜 서비스국 사무실을 방문해 받을 수 있고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총 150만 가구가 HEAP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QRW 전철이 보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노선은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노선이 바뀌거나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TA의 선로 보수 및 정비 작업으로 NQRW 전철 노선의 일부 구간 야간 운행이 8에서 10일과 13에서 17일 각각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2주간 중단됩니다. N전철은 해당 시간대에 퀸즈 아스토리아 다트마스 블로바드와 퀸즈보로 플라자,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스튜렐 애비뉴와 코트 스트리트 사이만 운행하고 맨해튼 지역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7번 전철을 이용해 퀸즈와 맨해튼을 오갈 수 있습니다. 맨해튼 96 스트리트과 코니 아일랜드, 스튜렐 애비뉴 사이를 운행하는 Q 전철은 데켈브 애비뉴와 47에서 57 스트리트 사이에서는 D 전철, 47에서 50 스트리트과 렉싱턴 애비뉴, 63 스트리트 사이에서는 F 전철 노선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또 R 전철은 브루클린 95에서 36 스트리트 사이를 정상 운행하지만 애틀랜틱 애비뉴와 바클레이 센터까지는 급행으로 운행합니다. 하지만 W 전철의 경우 해당 시간대에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앞으로 LA 투어 버스에 대한 안전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LA시 의원은 오늘 데이비류 LA시 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관광버스의 소음과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개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투어버스 운전기사나 가이드들은 탑승객들에게 스피커 대신 헤드폰을 통해 안내사항을 전달해야 하며 LA시는 투어버스 경로의 안전성을 파악해 보행자나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제기될 경우 운행 구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난 9월 각 카운티와 시정부가 투어버스 운행 도로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AB25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글렌데일시 의회가 글렌데일에서 버뱅크를 잇는 스트리트카 운영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건축업체 HT&B와 함께 최대 1년 6개월 동안 글렌데일의 스트릿카 운영을 위한 노선 설정과 이용객 수 그리고 건설 비용 등 자세한 사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최대 2억 4,3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스트릿카는 글렌데일 교통센터에서 벌뱅크 공항 구간을 잇는 9.5마일 거리를 운행하게 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보고 양식이 개정됩니다. USCIS는 내년 1월 2일부터 개정된 신체검사 보고 양식을 접수하며 2월 7일부터는 개정 양식만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I-485를 제출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내년 2월 7일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I-693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7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연방 국무부가 북한 유일의 사립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 소속 미국인 교수 46명의 방북을 불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방북 신청을 한 교수들은 지난 9월 시작된 평양과기대 가을학기 강의를 앞두고 수업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며 연방 국무부에 방북 특별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방북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중소도시로 뉴저지 프린스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융정보 사이트 월렛 허브가 조사한 것으로 프린스턴은 인구 2만 5천에서 10만 명 사이의 중소도시 1266곳의 주거 환경을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73.4점을 획득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웨스트필드 페얼론이 100대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월렛 허브에 따르면 프린스턴은 우수한 학군과 가계 평균 소득, 치안 등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CBS는 12월 4일부터 맨해튼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초에는 워싱턴 DC, 마이애미,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대도시에서 처방약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CBS의 처방약 당일 배송 서비스는 내년 중 점차 전국 9,700여 개 매장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BS의 이번 조치는 최근 아마존의 병원 처방약 배송 서비스에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아마존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